여론조사 준비했습니다. 제3지대 현 시점 여론은 얼마나 나올까요? 자, 놀랍게도 누가 다수당이 되길 원하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여당 33, 야당이요 33, 제3지대요 24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10일은 모름이나 무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 총선 지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39, 민주당 40, 오차범위 내에 적전, 정의당 16, 이낙연 신당 16, 이준석 신당 20, 16, 16, 20에 제3지대의 영향력도 여론조사상 상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 박성규 차관께서 분석하신 주도권 싸움, 이낙연, 이준석, 주도권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중국집 이름 논란이 그저 가벼운 시비거민 아닐 수 있다라는 분석도 힘을 얻는 대목이 이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3지대 주도권 경쟁이 물밑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미래당 현역 의원 3명 다수 확보, 개혁신당 정당 지지율 3위,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오차범위 내예요. 하지만 개혁신당의 이렇게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현역 의원이냐 아니면 조금 한 4%포인트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좀 더 나오는 지지율이냐,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셉니까? 지금 실은 뭐 둘 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당장은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전체 국회의석 300석 중에 지역구는 253석,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47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비례대표에서 좀 더 우위라고 봐야 되고, 이낙연 대표의 어떤 개혁미래당은 이제 그 지역구에서 좀 더 기반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일장일단이 봐야 되지 어느 한쪽이 우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저도 이제 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을 때 그걸 좀 상세하게 들여다봤어요. 네. 상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재밌는 거는 중도층과 무당파가 이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제3지대에 대해서.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제3지대에 대해서 지지가 좀 더 높고, 그다음에 보수 유권자보다는 진보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제3지대에 대한 지지층이 좀 더 높은데, 그렇군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3지대는 누구 표를 뺏어오냐라는 거에서 의미를 가지게 돼요. 민주당 기존 표를 뺏어오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표도 뭐 부분적으로 뺏어올 수 있고 민주당 표도 뺏어올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민주당 표를 뺏어갈 가능성이 더 많고. 지금 한국경제 제목이 어느 당 표를 더 뺏을까? 그런데 네. 우리 최 부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표를 더 많이 뺏을 거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합당을 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이 121석인데 여기서 이낙연 신당도 출마하고 이준석 신당도 출마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선은 쉽지 않아도 출마자가 많아지면 2%, 3%, 4%, 5%를 조금씩 가져가게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에서 6.5 대 3.5로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박빙 선거구, 네. 3 내지 5%에서 그렇죠. 민주당이 이길까 말까 하던 곳은 대부분 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 제3지대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 뭐 박빙의 깻잎 한 장 차이에 여야가 막 치열한 승부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다. 보통 지난 총선 때나 지지난 총선 때 5% 미만으로 당락을 결정했던 후보가 보통 121명 중에서 40 내지 50명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았군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거기가 탁탁탁 무슨 게임 뒤집어지듯이.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막 비판하면서 신당 만든다 그러니까 속으로 민주당에서는 약간 박수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심지어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보면 20대에서는 제3지대 지지율이 40%포인트가 나와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보다도 한 10 내지 20%가 높게 나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2030이 지금 최대 스윙인데 2030, 40은 상당 부분 지금 네. 심지어 제1당, 2당보다는 3지대의 우호적이라는 얘기는 흥미롭군요. 민주당 지지 기반을 침식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런 거에서 좀 매우 긴장해야 되는데 네. 별로 그런 거에도 별로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게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을 보면 서울이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배경입니다. 예, 물론 뭐 예, 장담할 수는 네, 없습니다만. 지난 총선을 우리가 봤잖아요. 수도권 압승의 민주당이
뭐 10% 차이로 이긴 거 없잖아. 1~2% 차이로 이겼는데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한동훈 효과 때문에 이준석 당은 딱 한동안 정체기를 갖게 됩니다. 예. 이탈표가 줄어든다고. 근데 이낙연 당의 경우에는 포텐셜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친이 간의 싸움이 되면서 친명과 친문 간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는 대구 사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이낙연 전 총리는 호남 사람이래요. 그렇죠. 민주당의 본판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에서 말하자면 제3지대 30%가 되면 상당히 호남이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호남 자체의 선거는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지만 수도권 선거는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을 아는지 개혁미래당의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붙으면 이길까? 어림도 없다. 뭐 이렇게 비판했는데 들어보시죠.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 나가서 1심 유죄 받고 2심 유죄 받고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 이거 잘못됐다. 사법부도 정치 재판했다. 이러고도 싸웁니다.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한동훈 둘이 붙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림없다고 봅니다. 김종민 의원이 얘기한 게 정익준 변호사님 이거예요. 네네. 이번 총선 얘기 말고 총선 끝나고 한번 상황을 상상해보자. 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이나 2심에서 혹여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는가? 재판 잘못됐다 라면서 야당 탄압 프레임을 또 들고 나올 거다. 그때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후보를 한동훈 대선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냐. 자기는 어림없다라는 일종의 예측을 내놓은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지금 김종민 의원 등과 같은 민주당 탈당파 입장에서는요. 지금 요번 4월 10일 총선만 바라보고 탈당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4월 10일 총선에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불가능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로 갈 수가 있겠는가? 이건 누가 봐도 회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급한 불부터 꺼야 돼요.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은 무조건적으로 급한 불이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표 당선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과반수 얻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3년 동안 주구장창 이어질 텐데 그거를 시간을 끌어가지고 다 막아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후보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사법 리스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리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3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여당에서는 새로운 라이징 스타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개혁미래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 개혁미래당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걸 이어받는 민주당 본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김종민 의원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사진만 붙여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진관이 됐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정당 깨끗한 정치 하겠습니다. 죄 지으면 처벌 받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포기한 집권 우리가 하겠습니다. 죄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금 전 발언 누굴 겨냥한 걸까요?